안녕하세요. 하이제니스의 이음입니다. 오늘은 STM32F407 보드에서 플래시, 외부에 있는 플래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시장되어 있는 플래시이기 때문에 제가 SPI라는 통신 방식을 사용해서 이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서를 열어놓고 회로도도 같이 열어놓겠습니다. 일단 문서를 살펴보기 전에 회로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회로도에 대한 정보를 플래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는 W25 Q128 뒤에 나와 있는 128이 이제 용량을 의미합니다. 128MB짜리 이제 플래시가 시장이 되어 있고요. 플래시는 P3이라는 핀을 통해서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PC2 핀을 통해서 미소라고 하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이제 마스터 입력, 슬레이브 출력이라는 포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PB10번 핀에는 이제 클럭, SPI의 클럭을 공급하는 핀이 연결되어 있고요. PC 3번 핀에는 이제 MOSI, 그러니까 마스터 아웃풋 슬레이브 인풋 역할을 하는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서상에서 필요한 데이터시트에서 일부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먼저 이렇게 회로도에서 핀 맵을 먼저 확인한 이유는 큐브 MX에서 먼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핀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 정보를 알아야 큐브 MX를 통해서 미리 초기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로도를 살펴본 겁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큐브 MX를 사용해서 핀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을 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보시면 하이제니스에서 STM32 F407 이렇게 RS485 이 파일에서 통째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작업하기 편하신 폴더 위치에 복사를 하고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해당 폴더에서 이그젬플, 그 다음에 07, 08 SPI 플래시 해당 예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 세미나라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 풀어놨습니다. 여기서 이그젬플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그젬플에서 08 SPI 플래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파일들이 확인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큐브 MX를 사용해서 먼저 구성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해 놓은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MX라고 표기되어 있는 iOS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큐브 MX를 통해 해당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성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정, 펌웨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얼 와이어 방식으로 이제 PC하고 제가 사용하는 F407 보드하고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얼 와이어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RCC 클럭에 대한 정보는 저희 보드에 있는 외부 진동장,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클럭 소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크리스탈 세라믹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GPIO는 나중에. 이제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UART. UART 2번은 앞서서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UART를 설정을 했고요. 설정 값은, 비동기로 설정하고, 컨피그레이션은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플래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SPI, 통신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PI가 SPI 1, 2, 3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SPI 2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 P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로도를 봤을 때 P3, 그 다음에 PBC, PC3 이런 핀들을 사용하고 있죠. 먼저 예를 들어서 PC 2번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PC 2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깜빡이죠. PC 2번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PC 2번에서 지원하는 SP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PC 2번은 SPI 2번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SPI 1, SPI 2, SPI 3 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SPI 2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SPI 2번 P는 PC 2번이 실제 회로에서 플래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SPI가 있지만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SPI 2번입니다. SPI 2번을 선택하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모드 같은 경우는 풀 두플렉스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는 풀 두플렉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PCI의 마스터,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MCU가 마스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플래시는 이제 SPI 슬레이브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PC2, PC3, 그다음에 PB10. 저희가 회로도 앞서서 살펴봤을 때 회로도에서도 PC2번, PC3번, PB10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랑 똑같이 이 회로가 매핑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이걸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된다. PB10번은 클락, 그렇죠? PB10번은 클락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2번은 미소, 마스터 인풋, 그 다음에 슬레이브 아웃풋. PC2번은 PCI 2번의 미소, PC3번은 PCI 2번의 모시라고 하는 라인이 서로 다 이렇게 제대로 매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게 P3번입니다. P3번은 이제 칩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P3을 검색을 해보시면 P3번이 있습니다. P3번은 제가 GPIO로 이제 선택했는데, GPIO로 선택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이 GPIO가 출력으로 사용을 하지만은 그 액티브 값이 로우 값을 지정해야 될지 아니면 하이 값을 지정해야 될지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출력 레벨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로 보면은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P3번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시 칩 셀렉트라고, 칩 이네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칩 이네이블 위에 이렇게 바가 그려져 있죠. 이 이름 위에 바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액티브 로우, 그러니까 로우일 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칩을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해당 P3번 핀이 로우로 셋업이 되면은 이 칩이 선택이 된다. 그럼 반대로 이 칩이 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플래시를 선택하지 않는다. SPI로 이거를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 값을 주면은, 이 값을 주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C2, 칩 이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로우 값일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로우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고 이렇게 큐브 MX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큐브 MX로 만들고 제너레이트 하시면은 저희가 지정한 값들이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서고 다시 한번 문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문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회로로 해서 살펴본 플래시 핀 연결된 모습 회로도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서 담아놨고요. 앞서 설명드린 PS2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같이 확인했고, 그다음에 P2 3번 핀이 칩 셀렉트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로우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P3번은 로우 값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 앞서 같이 쭉 살펴봤고요. GPIO, 그다음에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UART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던 디버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UART 포트입니다. 그다음에 SPI 2번 저희가 같이 쭉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을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고 기본적인 초기 세팅 값을 그대로 SPI 값을 사용하고 있고 풀 듀플렉스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SPI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SPI도 I2C랑 유사하게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의 마스터의 SPI에 여러 개의 슬래브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I2C하고 다른 점은 I2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I2C 슬레이브 회로를 선택하지 않고 슬레이브들이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주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소값을 기반으로 슬레이브 1번, 슬레이브 2번, 3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SPI는 이와 다르게 셀렉트 할 수 있는 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SPI 슬레이브들의 이렇게 핀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대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통신에 필요한 이제 클럭, 통신에 필요한 클럭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는 데서 이건 양방향 통신을 하기 때문에 회선을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마스터 입력, 슬레이브 출력과 마스터 출력, 슬레이브 입력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I2C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총 3개의 클럭과 통신 라인 2개. 그래서 총 3개의 라인이 통신을 위해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회선은 서로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칩 셀렉트 핀, 칩을 선택할 수 있는 해당 포트만 추가적으로 슬레이브가 늘어나면서 여러 개의 핀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굉장히 I2C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통신할 수 있다는 게 SPI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2C 같은 경우에는 100kHz에서 400kHz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I2C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는 40MHz에서 100MHz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통신할 때 사용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문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일부 제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플래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이와 다르게 노어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고려치 않고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MCU에서 외부에 이제 저장 매체로 이제 SPI를 통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명령어 데이터 세트인데, 예, 일단 코드상에서 제가 이 디버깅을 위한 코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코드죠. 이 부분 디버깅을 위해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플래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록을 하겠다. 그러면은 write enable이라는 어떤 이제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뒤에 이 매크로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 값들이 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서를 보고 작성을 한 건데요. 보시면 문서에서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명령어 세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write enable 이제 플래시에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write enable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바이트로 06H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06H가 뭘 뜻하면은 H는 헥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6 저희가 여기다가 0x06 헥사 값으로 06을 지정한 다음에 이 매크로 이름을 write enable로 지정한 겁니다. 다음에 또 리드 데이터 이제 반대로 이제 썼으면은 기록했으면은 반대로 읽어오는 거. 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리드 데이터 03H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리드 데이터 03 헥사 값으로 03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바이트 2부터 바이트 7까지는 실제 이제 데이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바이트로 명령어 세트를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트 명령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매크로로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실제 코드를 보고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프로젝트는 여기 있습니다. ID 다 프로젝트 아니면 위에 있는 다시 프로젝트 둘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여실 수가 있는데요. 큐브 MS는 내려놓고 큐브 ID에서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읽는 작업을 수행할 거고, 그다음에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기록하는 거. 그리고 write를 할 때는 저희가 페이지 단위로 write를 하기 때문에 write 페이지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하는 이제 이레이저 세터라고 하는 함수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리드 데이터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플래시 08 SPI 플래시를 연 다음에 코어에서 메인 쪽 그리고 소스의 메인 쪽 파일을 여시면 제가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브 MS가 만든 코드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디버깅, 프린트F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 코드에다가 stdio.header를 추가를 했고요. 이거는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앞서서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어떤 바이트 값, 이제 헬사 값이죠. 헬사 값을 이렇게 매크로로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에서는 이 이름으로 이제 헬사 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바 라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을 위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놓은 함수고요.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 read id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게 저희가 SPI로 연결되어 있는 해당 이 제품, 그러니까 슬레이브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쭉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read id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 read id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제 생성되어 있는 SPI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SPI 같은 경우에는 SPI 다시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앞서서 그 SPI 2번을 통해서 큐브MX로 세팅을 했었는데 큐브MX가 이제 그와 같이 설정을 하면은 HSPI2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인터페이스, 그 SPI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실제 인스턴스 생성자, 그러니까 실행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HSPI 2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조할 수 있게 전달만 해주면은 저희가 해당 연결되어 있는 플래시의 내부 이제 세부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추적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write enable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도 SPI를 전달해주고 전달받은 SPI하고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write enable를 사용해서 이제 앞서 정의한 그 헬사 값이죠. 그 값을 담아다가 같이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할 SPI transmit 이제 전달해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SPI 저희는 이제 SPI 2번을 통해서 명령어 1바이트를 전달을 해주고 이제 한 개의 바이트다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 포인트 그 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부분 가리키고 있고 1바이트라는 거를 사이즈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칩을 해제하는 그 사이에 이제 SPI 통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write 페이지 그러니까 실제 기록을 할 때 데이터를 페이지 단위로 기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와 같이 별도의 이제 앞서서는 1바이트짜리 명령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보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할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페이지로 보낼 수 있는 거는 페이지 사이즈가 256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클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지에 기록을 하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전달받은 다음에 해당 사이즈, 바이트 사이즈가 256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냥 종료를 해버리고 그보다 작을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able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서 쓸 수 있는 이제 명령어로 먼저 보내는 거죠. 쓸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명령어로 다시 다른 명령어죠. 페이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렇죠? 명령어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값들은 이제 전부 다 1인 값으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셋업을 한 다음에
해당 명령어 4바이트짜리 이제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4바이트짜리를 이제 다시 또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데이터의 길이를 이제 전송해 주게 되면은 저희가 보내는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페이지 단위로 기록이 수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록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페이지 단위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4바이트짜리 명령어를 이제 준비를 하고 명령어를 먼저 전달한 다음에 실제 기록할 데이터를 256바이트보다 작은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지우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도 사용하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지우는 작업을 하는 플래시에서 뭔가 지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플래시에 있는 모든 비트를 1로 설정을 한다라는 게 지우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기록하는데 의미 있는 값이 아닌 전부 다 1로 되어 있는 값으로 기록을 하는 게 지우는 작업이다. 플래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할 수 있어야겠죠. 모든 비트를 1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enable, write enable을 먼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명령어가 달라졌습니다. 명령어가 set erase라고 하는 명령어를 전달하고 나머지 3바이트는 전부 다 1인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명령어를 그대로 보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칩을 선택하고요. 저희 플래시 칩을 이제 액티브 로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우를 통해서 로우로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명령어, 이제 set erase 명령어를 전달해서 이제 지우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울 때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은 딜레이 타임을 50ms라고 하는 짧은 딜레이 타임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읽을 때도 이제 전체 흐름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사용하는 이제 명령어 셋은 달라지겠죠. 자, 이제 여전히 명령어는 4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읽을 때 헥사값 1바이트짜리 헥사값을 먼저 저장하고 나머지 이제 3바이트는 이제 전부 다 1로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칩을 선택하고요. 이제 플래시 칩을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로우로 칩을 슬레이브죠. SPI 슬레이브인 플래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전달합니다. 4바이트짜리 명령어를 전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건데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읽어드린 데이터를 담을 버퍼 저희가 이제 먼저 버퍼로 PC 이제 저장할 버퍼를 생성하고 그거를 전달을 해줍니다. 해당 버퍼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길이만큼 불러서 이제 닦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업까지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는 부분은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만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사용하는 이제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코드 begin 2번 쪽에다가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편의상 이렇게 메인 상단에 있는 그렇죠? while loop 상단에 있는 유저 코드 2번에다가 그냥 모두 다 이렇게 편의상 작성을 했습니다. 라이트 버퍼를 구성하는데 제가 뭐 헬로 WEO 플래시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문자열을 하나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리드 버퍼 이제 불러드릴 이제 버퍼 작은 버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주소를 지정을 하고요. 일단 이제 ID를 통해서 실제 플래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함수죠. 이 ID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래시의 이제 속성, 정보들을 가져오는 함수를 먼저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는 플래시를 이레이즈, 그러니까 모두 다 지우는 작업을 수행을 해보고요.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지우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작업을 페이지 이제 write 페이지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실제로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플래시의 주소 값을 먼저 전달을 하고요. 이게 실제 플래시에서 기록하는 위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값은 제가 임의로 이제 편의상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시의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그 해당 위치로부터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사용하실 때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이 주소 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서 원하는 비어있는 위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지금은 제가 임의로 100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소에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제 여기 이 버퍼에 들어있는 크기만큼 이 문자열의 크기만큼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고 전달을 하면은 데이터를 기록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실제 잘 저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드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지정하는 매개 변수를 보면은 API 2번 저희 생성한 인스턴스를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읽을 위치, 주소를 전달하고 버퍼, 다물 버퍼죠. 저희가 만들어놓은 비어있는 버퍼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이제 버퍼의 길이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출력을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데이터를 임의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이렇게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정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실제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같이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빌드를 수행해도 되지만 빌드를 수행하기 전에 클린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리 빌드되어 있는 정보들을 지운 다음에 빌드를 수행하셔야 아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를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잘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닛에서 멈춰 있죠. 리즘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시킨 다음에 제가 터미널을 열어서 이제 테라텀을 연 다음에 USB 시리얼 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결과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중지하고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플래시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는 00 그 메모리 타입 의미 있는 어떤 정보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 아이디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섹터를 먼저 지우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write 데이터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데이터 기록할 때 저희가 hello w
EOQ128이라는 문자열을 전달을 했죠. 그 저장하고 리드 데이터. 우리가 지정한 이 해당 플래시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드 버퍼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버퍼를 바로 읽어보고 있는데, 리드 버퍼를 읽었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적돼서 나왔죠.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추적되긴 했는데, 앞쪽에 기대치 않았던 어떤 의미인지 모를,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제가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값들을 지우고 원했던 데이터만 추적되게 이렇게 수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제가 문서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기대치 않은 어떤 문자열이 섞여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기록을 하기 전에 이레이즈 섹터라고 해서 먼저 지우는 작업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래시에서 초기화를 한다라는 작업은 뭐냐면 전부 다 비트를 1로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는 1로 다 바꿔놓으면은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일 경우에는 1을 유지를 하는 거고, 1이 아닌 0일 경우에는 기존의 1을 0으로만 이제 기존에 이제 전화가 충전되어 있는 그 캐피털을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1로 되어 있는 거를 0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지 아니면 1을 유지할지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래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1로 설정이 모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저희가 문자열을 집어넣은 부분은 0이나 1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지만 앞쪽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1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1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ASCII 코드 값으로 해석을 할 때 의미가 없는 값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한 문자열이 추적되는 이유는 저희가 초기화를 수행할 때 플래시에서는 모든 비트를 다 1로 채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자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1로 채워져 있으면 바이트 단위로 보면은 뭐가 되죠? 0에서 FF. 그러니까 전부 다 1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FF가 되는 거고, ASCII 코드 값으로는 이게 의미 없는 값으로 이런 식으로 추적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취하고 싶으면은 간단합니다. FF로 이제 전부 다 1로 채워져 있는 바이트를 무시하는 코드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 작업이 앞에 두 줄로 작성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트가 0에서 FF이면은 이제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반복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의미 없는 문자열을 모두 다 우리가 이제 건너뛰고 의미 있는 부분의 데이터부터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기록했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리드 버퍼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한 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위치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위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지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작업, 그리고 이어서 읽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데이터를 버퍼에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 없는 이제 1로 채워져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까지 이 안에 이제 과정들을 같이 한번 간결하게 코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실제 응용할 때는 이를 토대로 삼아서 이제 응용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